자, 그러면서 진짜 제가 그 매년 생기부를 분석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서서히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다가오고 기말고사 끝나잖아요. 자, 그럼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은 자, 수시 6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러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특히 수시 6장 중에 수시 안정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시게 되는 거죠. 대체 수시 6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 육강탈을 피하기 위해서 수시 안전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 될지 우리 어머님들 많이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을 15년 이상 했거든요. 근데 항상 느낀 것은 수시를 선정하는 면에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있으시지만 수시 이후에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어요. 왜? 내신은 좋은데 결과가 좋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다음 내신은 별로인데 우주 상향으로 합격한 그런 케이스도 있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더구나 수시 안전 기준을 잡는 방법은 아이들마다 다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제가 생활기록부도 분석하고, 아이들의 거기에 이제 모평 결과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논술, 이 모든 것을 좀 분석하다 보면, 아이들마다 유리한 고지가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교과로 안정을 잡았대. 그럼 우리 아이도 교과로 안정을 잡아야 될까? 절대 그건 아니다라는 점이죠. 아이들마다 그게 뭐랄까, 그 기준을 잡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최대한 손실이 아닌 유리한 점을 살려서 안정을 살려야 한다라는 그런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안정으로 잡는 방법은 무엇이 있냐면, 일단 이건 이거죠. 다 아시다시피 순수 교과 내신으로 안정을 잡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교과 내신으로 안정을 잡는다라는 것은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일단 육모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육모 결과를 보면 대략 수능이 어느 정도 나올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육모 결과를 대략 잡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육모 결과가 수능과 직결된다고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육모에서 본인이 3합 6이 나왔다고 수능에서 3합 6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때는 등급이 떨어진다는 것을 각오하고 그래도 대략 그 가이드라인을 잡으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서 진짜 제가 그 매년 생기부를 분석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이런 남학생이 있었는데, 자, 내신 컷은 3등급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육모 결과를 보니까 3합 6이에요. 당연히 영어가 2등급 이상입니다. 이제 3합 6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3합 6이면은 얘가 수능에서 떨어져도 영어가 2등급이나 1등급 나온다는 전제를 했을 때 절대평가니까 그 전제를 했을 때 수능에서 한 3월 8 정도가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3월 8 정도가 예측이 되면 인수로 갈 수가 있거든요. 더구나 이 남학생 같은 경우도 자기는 학과 상관하지 않아. 요즘은 학과가 아니라 무조건 무엇만 보는 거죠? 학교만 보는 거잖아요. 학교를 올리는 전략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충분히 이 정시로도 충분히 간을 갖다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그 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가 내신으로는 인서는 어렵기 때문에 수능 3화 8 정도면 좀 가능하니까 수능을 안정으로 잡고 그 위로 지원하는 전략으로 나가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남학생을 또 컨설팅을 할 때도 수능이라는 게 항상 좀 변수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게 잘 나오면 계획대로 잘 나오면 좋긴 좋은데 안 나올 경우도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학생 때 그랬어요. 야, 일단 너 수능도 이제 수능이라는 것도 변수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수능에 좀 계획대로 안 나왔을 경우 되면 논술도 좀 준비해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논술도 준비했는데 논술도 합격을 하였습니다. 왜? 항상 저희가 그러거든요. 하나만 가지고 입시 카드 하나만 가지고 올인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합격할 가능성 있는 카드를 좀 최대한 살려서 나가는 게 유리하거든요. 아이들의 선택권이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케이스가 이제 수능을 안정으로 잡고
수시 납치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하면서 좀 이런 수시 납치를 이제 피한 경우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남학생 같은 경우가 교과 내신 3등급대를 잡아가지고 그 교과 내신 내신을 안정호로 잡고 학종을 지원하고 교과를 지원하고 정시를 왔다는 100% 뭐가 됐을까요? 수시 납치가 됐겠죠.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일단 예, 똑같은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수능을 안정으로 잡고 지원한 전략입니다. 아까 금방 교과를 안정으로 잡고 지원한 전략이죠. 근데 이제 수능을 안정으로 잡고 지원하는 전략인데 이제 수능을 안정으로 잡게 하는 전략에서 진짜 상담 보면은 대부분 이제 산모 결과가 한 3업 5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생기다 상담할 때 3업 5 정도가 나와. 근데 내신권이 2등급, 3등급이고 이제 그럼 저 수능을 안정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런다면 당연히 산모 결과로 수능을 안정으로 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일단 그때는 재수험도 없고 일단 6월 달 때 재수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의 육모 결과도 보고요.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369, 15 모평 결과 한번 분석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성적표에 기재된 ABC 문제 유형은 무조건 다 맞았는지 확인하고 실수가 없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모평 결과가 한결 같은지도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날은 3월 달은 모평 결과가 뭐 3합 6이 나왔다가 6월 달에 뭐 3합 12가 나왔다, 3합 15가 나왔다가 이런 들쑥날쑥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능을 좀 안 좋은 사건 약간 좀 불안불안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 점도 고려하세요. 영어는 무조건 좀 1등급으로 올려주실 그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컨설팅을 계속해서 생기부를 분석을 하고 이제 수능 목표랑 같이 이제 분석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의외로 영어에서 약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3등급 정도, 잘나면 2등급, 근데 1등급을 좀 본 아이가 좀 약간 좀 드문 편이에요. 자꾸 이유를 물어보죠. 예전에 상대평가할 때는 영어가 무조건 100, 아니면 98, 99 정도 나와야지 1등급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좀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 영어를 좀 소홀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1등급인지 이제 그 점 보시고, 그리고 나서 육모 결과를 보고 나서 대략 최악의 상황에도 자, 수능을 안정으로 잡을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점입니다. 최소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 마지노선 대학교를 안정으로 잡는 전략이 있어요.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아니,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교를 안정으로 잡는다고? 그러면 무조건 다 떨어지는 거 아니고 육강탈하는 건 아닌가라고 이제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점수대로 대학교가 나오면 일단 수능도 아이가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점수대로 뭐 교과 내신 점수대로 대학교가 나오면 그걸 딱 지원하든 합격을 했다 가정을 합시다. 근데 문제는 그 대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 어머님들 마음에도 들지도 않고요. 우리 아이들 마음에도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매일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3등급 중반 정도 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이제 작년에도 이런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교과를 지원하래요. 왜냐하면 그래도 교과 2장을 지원해야 된다. 왜? 6강탈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한 거죠. 근데 교과 2장을 딱 대학교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든 대학교야. 그래서 그 여학생이 그랬대요. 아니, 자기는 그 교과 붙어도 안 갈 건데, 왜 내가 거기 지원해야 되지?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육학종 과감히 지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육학종으로 과감히 지원하고 나서 이제 생기부에 올인해서 3학년 때, 여름방학 때까지 생기부 최대한 진로 역량을 보여주를 최대한 심화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면접에 올인했습니다. 면접 올인해서 6관왕을 달성한 여학생도 있고요. 4관왕 달성한 남학생, 3관왕도 달성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관왕 달성한 겁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종으로 지원해서 정말 최대한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자신감이 생기니까 또 이런 게 나오더라고. 반수를 한번 준비 한번 해보겠다. 왜?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학생들을 저희가 왜 최소 가고 싶은 대학교를 마지노선을 잡아야 되냐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등학교는 그런 강제성이 있으니까 다니기 싫어도 다니잖아요. 근데 대학교는 마음에 안 들면 아이들이 다니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과 내신으로 마지못해서 대학교를 간 아이들이 대부분 반수를 준비하거나 반수 실패한 편입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자퇴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군대로 가버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수시 라인을 정할 때는 우선 우리 아이가 최소 가고 싶은 마지노선 대학교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우리 부모님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 그럼 아이들이 자기 성적보다 더 높은 대학교를 쓰지 않겠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비현실적으로 높은 대학교를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일단 2학년 생활기록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자신의 위치를 알고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자기 점수가 이 정도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아이들이 좀 마음에 품어요. 그래서 1차라도 붙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면접에 올인하겠다. 이런 대학교 아이들은 어느 정도 가슴속에 마지노선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 부모님이 아이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좀 대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마지노선 대학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약간 좀 이렇게 잘 표현 안 해요. 왜 표현 안 하면 첫 번째 이겁니다. 아, 왜 내 현실의 분수에 안 맞게 내가 너무 높은 대학교를 골랐나라고 생각하는 아이도 있고, 또 반면에, 아, 내가 이 대학교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떨까라고 그런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아이하고 너는 최소 무슨 대학교까지 가고 싶니? 그 마지노선 대학교를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대략 그래도 대학교 라인 잡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라인을 정할 때 이제 점수대로도 물론 당연히 대학교 라인을 알아보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아이 의중을 먼저 한번 물어봅니다. 최소 가고 싶은 대학교가 어디냐. 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점수대로 대학교를 보내는 것보다 못해도 설령 내신이 약간 부족한다 하더라도 최소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교는 보내줘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부터 먼저 저희는 좀 아이를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에 수행평가 정말 열심히 했죠. 밤새면서 수행평가했죠. 그 다음에 뭐 학교 활동, 그 모든 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우리 어머님들 정말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요약하면 최소 아이가 가고 싶은 마지노선 대학교가 어디인지 대화를 나누고 생활기록부와 모평을 분석해서 아이의 장점을 최대한 유리하게 살릴 수 있는 그 카드를 계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